안녕하세요.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영기 도봉구 주민자치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이영기 단장님은 서울 도봉구에서 도봉구 마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 팀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마을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기 단장님께 도봉구의 생생한 마을활동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마을 자체 관련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독자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소개해 준 것처럼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주민자치팀에서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또 활성화하도록 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팀에서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업단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또 주민들의 자치력과 시민력들이 활성화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훈련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하면서 주민자치가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안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일몰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조직이 이제 없어지는 게 기본 모형이긴 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현장의 필요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좀 지원 조직이 좀 지속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의견들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지원 조직의 필요성들을 공감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제가 양력이나 이력 소개하신 걸 봤는데 도봉구에서 마을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도봉구가 이제 사시는 생활지여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도봉구에서 지금까지도 쭉 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도봉구에서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공을 사회복지를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사들이 많기도 하지만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혁신의제 사업들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이해력도 높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사업의 시작은 또 행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 행정에 대한 이해들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사회복지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구호나 원조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또 살만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보통 지역복지 사업이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초기 이제 마을 공동 사업들과 잘 결합해 맺었고, 또 사회적 경제, 혁신교육, 이제 급기야는 서울형 주민자치로 연결되면서 그런 복지 활동들이 좀 더 저변이 넓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지와 자치와 만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과 질문도 있지만은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중간 지원조를 만들었던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공공복지 전달 체계를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착동 사업이라는 대대적인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어요. 네, 그 착동 사업이 복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 사업들을 이끌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서울시 자치구에 다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때 복지를 하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를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을 기반으로 사니까 착동이 저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동네마다 찢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랑은 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착동 사업은 어쨌든 이제 복지 전달 체계 더 이상 기다리는 경우로서는 주민들의 이제 경제적 빈곤의 비극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또 65세가 되면은 생애주기별 복지 연령이 도달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이제 건강복지사와 사회복지사 2인 1조를 방문해서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이런 게 큰 축이었는데, 복지가 이게 이제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런 촘촘한 관계만을 만들고 이게 자치력이 생성돼야지
복지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 사업까지도 함께 결합한 게 착동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사실 그 착동 사업은 지금 시장이 바뀌었어도 아직 그 조직의 원료는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마을 공동 사업이 조그맣게 어쨌든 끼어들어갔죠. 그래서 서마정도 일정 정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하긴 했었지만요. 그때 서울시가 만들었던 게 이제 중간 조직이었고 그거는 시범 사업 2년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민자치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대거 만들어졌죠. 근데 착동 이제 서울용 주민자치 사업은 동자치 지원관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원 조직 규모가 상당했죠. 네. 네. 일단 도봉구는 아까 제가 소개 말씀에서도 네. 잠깐 했는데 이제 제가 강북구에 살다 보니 네, 네. 도봉구 소식을 많이 보잖아요. 네. 보면 되게 마을 사업에 관련된 현수막도 많고 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구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부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봉구는 실제 마을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이 좀 활발한 곳 같아요. 도봉구청 관이랑 좀 네. 연결돼서 이런 면에서 도봉구의 좀 마을 활동 현황이 어떠한지 좀 토대가 좀 궁금해요. 그 도봉구는 원인을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변방이긴 하지만은 시민운동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활성화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긴 하지만은 또 생활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잘 조직돼 있어서 특히 이제 생협운동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자발적 시민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 주민 참여의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민선 5, 6, 7기 지방정부가 어쨌든 3선을 연속해서 주민자치 정책을 일관되게 어쨌든 펼쳤고 그 이제 행정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 정책을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제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했었죠. 그런 이제 좋은 시민사회 물적 토대라든지 또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맞물려서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이런 혁신 의제 사업들 또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주민 참여 사업들이 좀 일관된 정책 기조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도봉구 주민들의 이런 마을 활동이나 이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나 이해도도 좀 높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게 높은 편이긴 하죠. 마을 공동체 뭐 공모사업 참여율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제 참여수라든지 또 자발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은 사실 주민 참여 사업,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자치구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영희 단장님께서는 이제 주민자치 팀장을 맡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도봉구의 주민자치회 워낙 이제 좀 토대가 잘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원센터 이 과정에서 좀 지원센터가 하시는 역할들은 무엇이 있으신지도 겸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속한 조직이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인 거고요. 도봉구는 14개 동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용 주민자치회 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서울용 주민자치회 사업을 빨리빨리 어쨌든 추진하기 위해서 통상은 보통 시범 사업하고 전동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굉장히 속도감 있이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도봉구는 아마 서울용 주민자치회 전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계획단 운영들을 먼저 한 다음에 차근히 한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 확대도 보통 뭐 4년, 3년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차근차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주민자치회를 이제 전환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품과 에너지를 내고 또 파트너인 중간 지원 조직도 조금 협력해서 어쨌든 그런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정성스럽게 전환했던 거는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이제 저희 기대에는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민자치가 좀 잘 조직되어 있기도 하고 또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를 결합하는 경향성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 통상으로 그렇게 불리는 주민자치사업단이 별개로 운영되다가 이제 마을자치 융합정책이라는 기조, 보통 우리 융복합화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그런 기조화에서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는 조직이 이제 팀으로 편제되어서 이제 센터 내에
이렇게 이제 운영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 센터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를 아우르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중심되는 활동일 것 같아요. 네, 주민자치 맞습니다. 지원 팀장의 네. 팀에. 그러면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성장시키는데 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네.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 주민자치 제도가 굉장히 생소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민자치가 그냥 주민자치 기구라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또 주민자치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주민자치 운영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있거든요. 통상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제 2년 안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뽑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치 활동들을 전개하고 또 활동을 하고 그걸 평가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그런 형식적인 절차들을 잘 준용하고 이제 자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과정들을 중간 지원 조직이 현재 진행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주민자치 그런 형식적 기반들을 일단은 잘 구축하는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거의 전동으로 다 확대되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중간 조직도 행정과 약조안 서로 이제 약조안 이제 과업들은 거의 이제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중간 조직 역할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큰 과제이긴 해요. 지금 서울시는 계획대로 오세훈 시장은 올해 이제 6월까지 서울시 주민자치를 지원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예산을 다 일몰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 있고, 이제 서울시 일몰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각 자치구가 이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 자치구의 뭐 시민사회의 의지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이제 뜻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38분 정도 이제 인터뷰하고 그 중에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는데 네. 이제 쭉 2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실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하시는 게 인적인 문제로 보면은 지원관을 파견해서 확인. 지원관 분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영기 단장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회에는 이런 실무 역할을 하는 운영 단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죠. 실은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주민자치회가 일명 이제 사무처, 사무국 단위가 없는데 이 역할을 지원관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반상근무조의 간사님이나 예. 이제 지원관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아주 비형적인 구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세한 시민단체를 조직한다 하더라도 이제 활동가의 기본 토대를 만들지 않고서는 조직이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하게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 지원 토대, 그래도 그 허약한 지원 토대마저도 일몰이 되어버리면은 주민자치는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답답하긴 해요. 예, 서울시도 물론 서울시 정책이 다는 아니고 마중물 정책이긴 하지만은 일정 정도 좀 예고라든지 준비 기간을 두면서 좀 자치구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간들을 좀 허락하긴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예산 중단을 또 선언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곡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네,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주 탄탄히 꾸려졌던 과정이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주체분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내에서는 이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2년간의 지원관 활동 말고 실제 꾸준히 그런 사무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요구나 좀 관에 청원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나요? 실은 이제 그것도 조직된 이제 조직된 조직이 있어야지 의식적으로 묶인 조직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자치구에 적극 건의하기도 하고 또 차기에 구성될 지방정부에 강력하게 협상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은 주민자치회 연대체가 탄탄하게 조직돼 있고 또 단일한 입장들을 전달할 만큼 그 네트워크가 촘촘하지 않은데 적어도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가 전동으로 확대되고
14개동 주민자치협의회가 이제 임원들 협의체가 구성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제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서 어떻게 조직적 기반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민자치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국, 실무 구조가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도봉구에서도 많은 주민자치 회장님들도 어쨌든 회의 체계에서도 그 실무 구조, 저희는 그걸 이제 사무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무국은 결국 복수의 실무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흐름들, 그런 담론들을 계속 모으고 자치구에 건의하고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오늘 이제 올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말씀 듣다가 궁금해서 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경험, 현장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도봉구에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민자치회를 많이 만나시니까 실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거잖아요. 활동가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경험, 활동의 성과, 보람 이런 것도 실제 사람 안에서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독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이런 나의 좋은 활동의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시면 좀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일일이 끄집어내려면 기억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에서 최일선에 일하는 분들은 동자치지원관님들을 앞서 인터뷰에서 그 동자치지원관들이 자치 활동들을 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베이스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주민자치 팀이 거고 그래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신 분들은 자치지원관이고 그 자치지원관이 아마 그런 인터뷰는 아마 앞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현장과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지만 않지만 저희는 회의 체계를 통해서 만나거든요. 또 갈등 상황이 봉착했을 때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희노애락을 배우긴 하는데 자치활동, 뭐 지역 공익 활동에서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서 뭔가를 회의하고 또 지역 좋은 활동에서 공모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어쨌든 이제 시간을 내주시고 열심히 토론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감격이죠. 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뭐 구체적인 이벤트가 수없이 많긴 하지만은 이게 뭐라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주민자치 이게 돈 나누는 활동도 아니기도 하고 아주 명예로운 활동도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런 자치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오해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활동을 수행하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일을 하다 보면 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의 성장 그리고 지원센터가 이제 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현장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차적으로 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런 공익활동 또 풀뿌리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냐라고 이제 부정적 전망을 내오는 분들도 상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주민자치를 위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이건 자치구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사람들만 한다 하는 사람들도 공익적 자치활동보다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자치활동을 전개하는 것 같아서 그 진위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긴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치를 향한 주민들의 열망을 제도와 정책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그래도 높은 뭐 정치가 그걸 다 대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민초, 민중 이런 걸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어쨌든 해냈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 제도, 근데 지금 주민자치를 둘러싼 여러 예산, 제도, 인력 편제 이런 것들이 다 3, 40년 권위주의적 시대 때 만든 낡은 제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낡은 제도로 지금의 주민 참여 열망들을 그 낡은 제도로 담아내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오히려 행정가의 여러 가지 숱한 갈등도 낳기도 하고 이래서
좀 좋은 제도가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자치의 기반이 잘 마련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어쨌든 자연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도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일하면서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주민 참여 제도가 좀 더 자치적으로 또 주민 편에서 만들고 설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잘 하면은 이후에 주민 참여는 또 마을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도 알아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우리 그런 얘기들 마을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예, 자치도 그런 조건들이 일정 정도의 조건들이 잘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 자치도 그 역사적으로도 어쨌든 뭐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어쨌든 자치를 형성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 말고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런 자치 방식들, 그런 도초에 놓여 있는데 공공에서 제안하고 설계하는 자치는 어쨌든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좀 잘 마련되면은 충분히 어쨌든 좀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주민자치회가 중간 지원 조직에 갖는 인식이 좀 어떠한지, 현장에서 인식이 그러니까 어떠한지. 어쨌든 이제 초창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네. 주민자치로 전환되었을 때 행정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그거를 폐지하고 주민자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적 거부감과 저항들이 초기에는 존재했죠. 또 그거의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인식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인식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닌 거죠. 있던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해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자치정부의 뭐 이중대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하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중간 지원 조직에 굉장히 이제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중간 조직이 한 1, 2년 일해 보면은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들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 이게 이 사람들도 어쨌든 이제 그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원관 현장에서 일하는 지원관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지원 조직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그전에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는 또 주로 주민들이 행정과 일하기 어렵거든요. 예, 용어도 낯설기도 하고 어쨌든 행정은 변화하지 않고 행정의 시스템대로 맞추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민과 간을 잇는 이제 가교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보도 통역해줘야 돼, 전달해줘야 되는 거고 또 주민자치는 그냥 주민자치 한다고 모집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내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또 동기를 강화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역할들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은 중간 지원 조직이 갖는 위상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많은 저항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저항들이 이제 호의로 바뀌기도 하고 필요성들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은 실제 아까도 잠깐 일몰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이제 제가 이해가 된 거는 주민자치회가 안정화되고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이렇게 자치력이 높아지면 자연히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의 성장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러면은 그러한 그 태생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만 저도 초창기에는 어쨌든 이제 이건 우리 일과 때문에 낭만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얘기도 중간 지원 조직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의사들도 건강 사회가 도래되면 우리의 역할이 없어지겠다. 또 사회적 억압과 평등이 없으면 사회복지에서 없어지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은 이 주민자치는 당사자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들이 있긴 하거든요. 결국 자치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데 외부인이 와서 그걸 지원하고 촉진하면은 오히려 그 자치력을 그 시민력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긴 하거든요. 저도 거듭 생각해보고 그래서 지원 조직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런 자치력들을 일정 정도 획득했을 때는 그런 중간 지원적인 갖는 위상들을 주민자치에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도 있긴 하는데 저는 일을 해보면 할수록 중간 조정이 갖고 있는 역할들은 분명하다. 이게 어쨌든 이게 뭐 행정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중간 지원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조직됐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자치력이라는 이런 것들도 예, 어쨌든 이제 비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 지원 조직이 균형 잡히게 지원하고 촉진하고 주민이 해야 될 역할들을 또 대신하거나 또 과도하게 어쨌든 조명받거나 집중하는 일들을 좀 조율하면서 하면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글에 보면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한 4가지 부류 정도로 분류를 하셨었는데 이 부정적 인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예.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쨌든 이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들과의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극복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여타 중간 지원조가 다르게 당사자 운동을 하는 이제 주민자치 조직에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정신과 철학과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또 주민자치회로 오는 과도기에서는 그 과정들을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조도 굉장히 필요했었던 거고 특히 저희 그 부정성을 강조했던 거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제 출범하면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마치 이제 이렇게 뭐 국민의 혈세를 많이 저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중간 지원자들이 대부분 시민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또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약간의 보수적 성향을 띄었던 주민자치회 조직에서는 좋게 보일 리가 아마 없었던 거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그럼 과연 뭐냐 뭐 원활한 촉진들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뭐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긴 하는데 그건 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냥 확대 해석하는 거라서 어쨌든 저는 주민자치 중간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 정도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5년 동안 현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바고 그게 주민자치 자치력과 거의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런 이제 그 중간 조직 위상과 역할들이 이제 포지션들이 변화될 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일정 정도 당사자들이 또 뭐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뭐 중간 조직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명확하긴 하지만은 그 중간 조직이 질문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은 어쨌든 주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예.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공감대라든지 그런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제 중간 지원제에 대한 어쨌든 필요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의 중간 지원제는 헌신되게 어쨌든 현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그렇게 활동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일부의 사례들 때문에 계속 이제 재생산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중간 지원제에 배치돼서 일하면은 주민들과의 신뢰는 자연히 생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간 지원 조직 스스로 우리가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는 유고적 전청이나 이런 거 됐을 때는 잘 강하게 어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활동으로서 증명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오세훈 시장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해 말부터 아주 막 네.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정적 인식의 틈을 이용해서 오세훈 시장이 중간 지원 조직을 공격하고 있고 올해는 뭐 그게 극명화될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민사회, 특히 이제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나 좀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나가실지 이것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고민. 네, 실제로 뭐 작년부터 시작된 그런 공세에 대해서 중간전들을 어쨌든 또 주민자치 당사자분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또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재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대를 읽는 눈이 좀 튀어서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이런 흐름들을 읽지 못하는 건 여전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주민자치 정책들 정치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 구축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이해들이 명확히 됐었고 저희들도 여타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연계 협력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중간지원 조직과 이제 주민자치회가 신뢰관계가 탄탄하면은 이제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쉽게 또 이해하시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도봉구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잘못한 거다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확대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또 발언하는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 정책을 축소하고 또 왜곡되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슈는 저기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법제화가 계속 안 되고 있는 문제의식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원 조직이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입에서 그런 것들 조직적으로 발언했을 때 변화 힘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알려내는 과정들도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질문을 좀 드렸는데 사실 10년여 동안 주민자치 운동이 정말 아주 다양한 영역들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오세훈 시장의 말 한마디로 사실 주민자치 운동이나 마을 활동이 거의 너무 많이 왜곡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영기 팀장님 오랫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10여 년간의 성장해온 우리 서울시의 주민자치 운동, 마을 활동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마을자치, 뭐 혁신의제 사업들이 굉장히 팽창되었고 이제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했던 것들은 분명하고요. 당연히 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 이제 질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녹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사실 많은 성과를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논의를 쓰더라고요. 우리 이제 전혀 스며드는 거 이런 마을자치 정책들이 주민 참여 정책들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있게 이제 스며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스며드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촉진했는지에 대한 이제 점검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세월에 거쳐져서 단단하게 완성돼야 될 일들이잖아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적 자본들을 다루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의 성과가 굉장하기도 하고 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두 개의 정권으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시장 한 명 바뀌었다 그래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쌓아놨던 그런 기반들이 그렇게까지 허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시민의 힘으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 시민 참여라든지 뭐 직접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는 저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뭐 이제 행정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는 행정과 협력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산적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물론 당연히 주민자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거는 상당한 전문성도 요구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좀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서울만 해도 425개의 주민자치회, 50명의 위원들이 대부분 있고 전국적으로 한 3,500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은 그 주민자치 정원의 위원들만 스스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각성되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 또 이런 자질들이 부양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자치에는 엄청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훨씬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주민자치에서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그 제한적 참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민자치로 변화되면서 참여의 기반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어요. 물론 주민자치는 너무 폐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혁신적 사례라든지 어쨌든 그런 개방성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말씀. 근데 13번 방금 드렸던 네. 질문이랑 네. 연계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올해 이제 큰 풍파가 또 닥치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굳건하게 주민자치가 마을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 생각하시는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가 일단 비판한 게 탑다운으로 설계된 자치제도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분명히 혁신적인 제도인 건 분명한데 넘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행정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제한되게 설계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민 참여의 열망들을 이 제도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와 제약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해보면 굉장히 많은 또 행정과의 갈등도 늘기도 해서 주민 참여 정책, 서울형 주민자치 정책이 좀 더 고도화됐으면 좋겠다. 좀 더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좀 자치적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 또 초기 일몰대로 설계되었던 중간 지원 조직들도 그 역할과 권한들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주민자치를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설계되었으면 좋겠다. 또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 체계들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재원의 독립성도 이루기도 하고, 이제 권한과 대표성들이 획기적으로 확정되는 제도적 과정들을 어쨌든 가져가야 되긴 하겠죠. 예.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홍정기 교수님과 어쨌든 이미 잠자는 야수는 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문제인 거지. 다만 그런 이제 중간 조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 자치력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앞당기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간 조정이나 어떤 섹터가 또 공고에 대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좀 설계되고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긴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우리 단장님께서 혹시 빠뜨린 내용이나 좀 더 이제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뭐 하여튼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거의 이제 시작부터 길게는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자평하자면 그래도 뭐 엉성한 제도에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품과 에너지를 내주셨다. 그거 이제 그렇게 참여하시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이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묻어나 있는 거고, 또 현장에서 중간 지원 조직, 또 주민자치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게 조력했던 자치지원관님들, 그리고 현장의 또 주민자치 간사님들,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들도 반드시 기억돼야 된다. 그런 분들의 토대와 이제 수고가 향후 우리가 발전하게 될 자치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